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싸움, 부모님들이 뭐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부부싸움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자체가요,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 아실 겁니다. 뭐 부부싸움 안 하면 가장 좋은데 뭐 안 할 수가 없죠. 뭐 경제적인 면이나 뭐 시댁, 뭐 자녀 교육관, 오히려 자녀의 교육관으로 인해서 많이 부부싸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부싸움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그 험악한 분위기를 이제 느낍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학습적인 면에 바로 지장이 오죠.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요. 또 불안하게 되면 그 학습적인 면에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사춘기로 상당히 그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왜 싸우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녀들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학습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저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피치 못할 부부싸움을 하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떤 화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빠른 시간의 화해는 부부끼리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알으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때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화를 내셨구나 하고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그 공부, 학습 분위기의 첫 번째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정적인 평안함, 평안하고 가족이 또 평화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학습 동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이건 뭐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어떤 폭력적인 것은 절대로 금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 아실 거예요. 이 폭력적인 거를 학생이 본다면 그 자녀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버립니다. 각인이 되어 버려서 또 이런 것들은 이 학생이 불안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심각한 각인이 된 사항은 이 학생들이 어디다 표출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게 된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싸워서 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올라간다든가 또 외부에 나가서 이런 불안 심리와 부모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출하게 되는데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폭력. 부부간의 폭력 장면을 봤다. 그렇다면 저는 꼭 자녀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폭력 장면을 본 거에 대한 어떤 해소를 안 해주면 자녀분이요,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배우자를 새로 만납니다. 그 행동이 똑같이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자, 두 번째, 부부싸움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정 통제를 못한다 말씀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불화가 있으면 상당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부모가 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이 벌어지니까, 잦은 싸움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두 번째가 뭐가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부모와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 또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의 분노가 부부싸움이 이어졌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녀 앞에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사과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부부끼리만 해결되면 다 끝났다고 넘어가시는데, 한 예로요, 저한테 상담한 학생 중에 자기는 방에 못 나왔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부싸움 소리가. 이 여학생이었어요. 상당한 공포심이 있어서 다음날 수행평가를 했는데 못하고 제출해서 0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거든요. 부부싸움은 부모님들이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이후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부싸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예. 자, 부부가 싸우는데 그건 부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런 행동이나 폭력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깥의 외부 가서 활동이나 학습이나 본인의 진로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예, 저하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과 학습 능력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부모님의 평온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 자, 이게 심해지면요. 이제 주의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저도 이제 수업 들어가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주의 산만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 학생들은. 근데 이것이 이제 부부간의 가정이 이게 험악한 분위기라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것이 어디를 가느냐? ADHD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상당히 그 무서운 결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아이들은 그 집에 상당히 위로를 받고요. 부부싸움이 잦은 그 집안은 아이가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뭐 집에 들어가 봤자 그러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외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즘 뭐 TV에서 중학생도 마약 전달을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외부로 이제 표출돼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얘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다고. 그렇지만 그 결과 피드백에서 자녀 앞에서 사과를 한다든가 어저께 엄마 아빠 좀 소리쳐서 미안해. 그 이유는 뭐뭐뭐뭐야. 근데 아빠가 뭐 용서를 했다든가 서로 간에 그런 의견이 조정됐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되도록이면 부부싸움 앞으로 안 할게 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늘은 부부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